자, 용화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마음가짐과 물리적인 환경이 점검돼 있나 꼭 확인하고 수업 시작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는지, 혹시 소파에 누워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재생만 시켜 놓는 거 아닌지,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지금 얼른 책상에 앉아서 국어 교과서와 활동지 딱 펴놓고 필기구까지 마련해놓고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는 반드시 필기를 해야 되고 밑줄도 그으면서 열심히 집중해서 수업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수업의 내용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수업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요 세 가지를 꼭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가는 교과서는 어디냐면 82쪽입니다. 교과서 182쪽, 182쪽을 펴세요. 자, 182쪽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뉴스를 봤어. 앵커가 나오고 막 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영상과 자료가 나와서 이제 그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는 뉴스 기사예요, 기사. 오늘은 기사를 볼 겁니다. 이 기사라는 매체,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매체가 뭐라고 그랬죠?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뭐 파이프 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파이프가 있으면 여기다가 석유를 석유를 넣으면은 석유가 반대편 원하는 목적지까지 석유가 배달이 되죠. 그쵸?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은 물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달이 되고, 매체는 이런 거예요. 어떤 어떤 파이프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독자들한테 전달하느냐. 요건데, 여기에서 매체는 요 파이프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글, 신문이나 뭐 인터넷 기사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매체 중에 뉴스 기사를 오늘 볼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요. 자, 제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자, 우리 학교에도 자전거 타고 등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알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법률적으로 차로 인식을 하고,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인터넷 신문의 제목이죠, 제목. 요게 제목이다, 제목. 얘들아, 제목은 뭘 나타내죠? 제목은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죠.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요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좀 뭔가 독특해요. 어떤 표현 방법이 쓰인 것 같아. 어떤 표현 방법이 쓰인 것 같아요? 보자. 여러분들 이거 시에서 한번 배웠었어. 시. 이 대구법이라는 거 그때 배웠었는데,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는 대구법이라고 했습니다.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너는 바보다 요 시 보면서 우리 배워봤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왜 대구법이 쓰였을까요? 자, 생각해봤죠?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라고 해서 뭐뭐 하면 뭐뭐, 뭐뭐 하면 뭐뭐,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일까?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 강조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해요.
기억에 잘 남고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짧은 문장 안에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담았는데 그 두 가지를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걸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이해하기 쉽고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진 하나가 나와 있네요. 사진. 근데 사진 속의 친구들을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고 있어요. 그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 제목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이 친구들은 보행자구나. 읽는 독자들이 얘네는 보행자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사진을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신문 기사 제목과 연결이 돼서 이 제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의 뒤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온 자전거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 화들짝 놀라는 때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면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행자가 뭐야? 보행자. 보행자는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행자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만한 게 인지. 인지라는 건 뭐죠? 인지? 인지는 그러니까 안다는 거야.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해. 자전거를 인지. 오는 걸 보아서 아는 거. 머릿속에 아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나면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앞부분,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탄 채로 건너면 굉장히 위험하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탄 채로 건너면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쭉 전달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여기 또 여러 가지 사진이 딱 나와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내용들을 막 정확하게 아는 거라기보다는 여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아는 게 주요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알죠? 자, 그러면은 요 사진들이 왜 쓰였나를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일단 여러분들 사진은 왜 쓸까요? 사진은 왜 쓸까요? 사진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 현장감이라기보다 사실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 사실감을 높여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은 그거만큼 정확한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사실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가 더 잘 돼요. 이해도 더 잘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청각 매체, 이런 사진, 그림 이런 것들과 같이 제시하면은 나중에 그걸 기억할 때에도 더 기억이 잘 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사진을 사용하면 요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 자, 일단 요 사진은 왜 쓰였을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쓰였을까? 어느 부분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렇지. 눈치 빠른 친구들 대답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단 여기 봐봐. 이처럼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기자가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이거의 사실감이 높아지죠. 그쵸? 뭐 때문에? 요 사진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요 사진은 왜 쓰였을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 바로 다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 사진이 쓰인 거야. 여기 읽어보자.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나면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충돌하는 장면, 지금 요 자전거와 요 자동차 충돌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딱 보여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이해도 쉽고 사실감도 높아지고 요 내용에 대한 어떤 경각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막 빨리 건너면 안 되겠구나. 요 경각심도 높아지죠.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읽어보자.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자, 요 다음부터 요 주요 내용이 쭉 나오려는가 봐요. 1400만 명가량으로 추상되는 자전거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왔다. 최근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의 보급이 늘고 이용 빈도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전거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데 관련 교통법규는 잘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또 쭉 읽어봅시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때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탄 채로 건널 때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이 뭡니까 여러분? 범칙금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라는 거죠. 벌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전거는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포스터 같이 뭔가 그림이 있고 여기에 또 사진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왜 쓰였는지 또 한번 봅시다. 왜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매체에 사용된 요런 표현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부터 보자. 자, 요거 보자. 자,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타면 차. 요게 지금 차라는 거야. 자전거 끌면 보행자. 지금 내려서 끌고 있죠? 보행자. 이 기사의 제목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은 배경 색깔이 뭐야? 하얀색이지. 하얀색. 근데 여기는 빨간색이 배경이에요. 뭔가 대비가 되고 있죠. 대비라는 게 뭐냐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쵸? 하얀색과 빨간색 배경을 써서 이게 정말 정반대라는 거가 확 드러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 기사의 내용을 이미지와 간결한 문구로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이걸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야? 똑같아. 이해하기 쉽고 기억이 더 잘 날 거야. 사람들이 나중에까지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알겠죠? 이런 효과가 있다. 좀 이거 더해서. 자, 그럼 요 내용은 요 그림은 기사의 어떤 내용을 더 잘 보여주려고 쓰인 걸까, 얘들아? 기사의 어떤 내용을 보여주려고 쓴 걸까? 여기서 찾아보면은 여기에요.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때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된다. 요 내용을 그림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쵸? 자, 그럼 그 밑에 쭉 한번 내려가 볼게. 여기까지 읽어보자.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되면 벌금을 낸다는 거겠죠? 따라서 자전거는 전용 도로나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반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자, 요 내용이 선생님은 자전거 그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물론 도시에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안 그런 곳도 많기 때문에 자, 요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요 내용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진이 쓰였어요? 아, 요 사진이 쓰였죠. 그쵸? 요 사진이 쓰였습니다. 요 사진이 쓰여서 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이제 사실감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쭉 봅시다. 여기 보니까 내년 3월부터 전기 자전거 운행도 합법화, 안전 비상. 자,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 여기에 있는 소제목 있지. 여기에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은 내용이 바뀐다는 걸 잘 알려주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예측해서 더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뒤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자. 신체를 직접 이용해서 속도감을 즐기는 자전거는 단순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 활동이자 건강에도 좋은 매력적인 기구가 된 지 오래다. 지난 3월에는 전기 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 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서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만큼 안전의식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일단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월에는 3월보다 32% 증가하고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며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행자들을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월에는 3월보다 32% 증가하고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어떤 설문이 아니고 이거는 조사, 통계죠, 통계.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런 내용은 뭘 높여? 신뢰성을 높인다고 했죠. 신뢰성과 어떤 객관성을 높인다고 했죠. 그쵸? 요거를 한번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 여기 옆에 사진이 하나 있네. 사진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 타고 있어. 여기 보니까 이게 전기 자전거네. 전기 자전거. 그죠? 전기 자전거. 여기 뒤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 요 부분이 다 전기 자전거의 내용이라서 전기 자전거에 대한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내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사용된, 기사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의 효과, 왜 사용됐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교과서 활동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